점검입니다. 지금은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출장을 가고 있는 도중에 컨텐츠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바로 녹화를 시작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빛이 떨어져 내려오는 게 굉장히 필터 효과가 같고 좋네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에어팟이죠. 에어팟에 대한 사용기를 올리고자 해서 이렇게 지금 마이크를 녹화를 켰습니다. 좀 다듬어 볼까요? 자, 에어팟입니다. 네, 에어팟은 애플에서 내놓은 굉장히 신개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신박하고 기능이 굉장히 괜찮은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보여집니다. 애플과 호환성이 굉장히 좋고요. 편리성과 편의성을 극대화시키고 음질과 마이크 숨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킨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 아이폰 7에서 이어폰 단자가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이어폰 단자를 뺄 거면 이런 블루투스 이어폰을 번들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상하게 썬더볼트 단자 아니죠, 라이트닝 단자에 맞는 라이트닝 단자로 되어 있는 이어폰 따위를 줘서 어디에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놨느냐 라는 원성, 그리고 나는 비싼 헤드폰과 비싼 이어폰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전혀 쓸 수 없지 않느냐 라는 어떤 수많은 원성과 원망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래, 너네들이 지금 3.5파이 단자가 없어져서 불만이면 우리가 블루투스 이어폰 기술력 좋게 만들어줄게 사 라고 해서 내놓은 게 21만 9천원이었습니다 21만 9천원이요 22만원입니다 물론 택배비는 안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문하면 택배비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22만원에 준하는 그런 금액들을 누구나 선뜻 내고서 이어폰을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량도 많지 않았죠.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죠. 배송하는데 5주,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불편하고요, 구매 의사가 없는 사람들도 불편했습니다. 모두 다 불편한 제로섬 게임이었죠. 일단 까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네, 어쨌든 구매 과정이나 제품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했으니까요. 자체하고 이제 순수하게 성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이거 쓴 지 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 3주 중 일주일은 제 아내가 사용했습니다. 2주가 지났네요. 2주가 지났고 일주일은 제가 썼고, 그 중에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를 아내가 사용을 했습니다. 2주일 중 5일 정도를. 네. 아내도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아내의 휴대폰은 갤럭시 S7입니다. 갤럭시 S7과도 연동이 잘 됩니다. 왜? 블루투스 이어폰이기 때문이죠. 애플에서만 호환이 되는 그런 종류의 이어폰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이어폰이라는 겁니다. 그건 다행이에요. 사실 애플워치가 다른 제품들과 연동이 안 된다는 점은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품의 어떤 그런 좀 확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 이어폰은 다행히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배터리 사용시간, 단독으로 사용하면 총 5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케이스와 함께 연동하면 24시간 내내 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 아내가 전화를 좀 많이 하는 직업이에요. 뭐 그렇다고 텔레마케터는 아니지만, 아내의 경우 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하루 종일 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빵 퍼센트가 되는 게 바로 네 번째 날쯤에서 빵 퍼센트가 되더라고요. 케이스의 그 충전 잔량이요. 그리고 심지어 이어폰에는 한 80% 정도의 잔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썼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많이 썼다 하면 2일에서 2.5일 정도를 쓰게 됩니다. 물론 기계마다 편차는 있기 때문에 딱 그만큼 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썼던 블루투스 이어폰들의 대략의 배터리 수명은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놈은 참 신박하죠. 이게 요 자체에서의 배터리도 있고, 이 아이를 보관하는 케이스 안에서도 배터리가 있습니다. 각각의 배터리고요. 한 놈만 쓰면 한 놈만 배터리가 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뭐 원한다면 얘를 쓰다가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양쪽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치면. 그렇습니다. 배터리 시간 만족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네, 그 다음 통화 품질이나 사용감, 그리고 음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음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라고 하죠? 이어버드는 9버전이고 이어팟이죠. 이어팟 같은 경우 굉장히 음질이 플랫했어요. 뭐 개성도 없고 장점도 없고, 그냥 일단 뭐 어쿠스틱으로 맞춰놓으면 약간 그 하이로 치는 부분이
약간 이렇게 찔러주는 음의 해상도라고 할까, 좀 시원한 느낌이 있는 그런 이어폰이었어요. 그런데 요 놈은 입체감이 있습니다. 울림판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스펙은 모르겠는데, 진동판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이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들립니다. 이어폰에다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음질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음질은 좋은데 약간 이게 우리가 듣지 못한 생소한 음인지는 몰라도 그 전자적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 전기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 이 이어폰을 들었을 때 와, 음질 좋다, 와, 입체감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약간 어떤 전파, 알 수 없는 그런 전파에 의해서 약간 좀 뇌가 자극받는 느낌이 조금은 들었어요. 그리고 듣다가 뭐 약간 음이 튀는 구간도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불편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 음악을 들을 때요. 근데 그거를 빼고 나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은 경우에서 사용하는 이어폰이 커널형 이어폰입니다. 귀 속에 쏙 들어가는. 주변의 음도 차폐해주고 온전히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이어폰처럼 귀를 덮지 않아서 답답하지 않고, 이어폰만큼의 어떤 음의 집중력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이어폰들을 많이 쓰게 되죠. 커널형 이어폰. 근데 커널형 이어폰에 단점이 있습니다. 범죄에도 많이 악용이 되죠.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 사람들이 뒤통수를 친다거나, 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험한 일을 당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놈 같은 경우는 오픈형입니다. 뭐 커널형과 오픈형이 어중간쯤 돼서 귀를 꽉 채우게 귀를 완전히 틀어막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외부의 소음이나 소리들이 잘 들려요. 그래서 통화를 하든지 뭐 음악을 듣든지, 뭐 적당한 볼륨이겠지만 음악을 듣든지 했을 때 외부음이 완전히 차단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좀 더 편해서 커널형 이어폰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도, 길거리를 걷거나 뭐 이렇게 뭐 운동을 하거나 들을 때도 한쪽 이어폰만 꽂고 다른 한쪽으로는 주변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그런 스타일로 좀 많이 들었었던 편이었어요. 근데 이놈은 모든 것을 충족하죠. 음악을 좀 적당한 볼륨으로 듣고 있으면 주변의 환경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얼추 들립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대강은 알 수 있어요. 그런 포인트는 이어버드나, 그러니까 이어팟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파트 부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요. 그리고 마이크에 대한 부분이나 마이크 수음, 빔 포밍 마이크라고 하죠. 여기에 달린 마이크가 있고 이쪽에도 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접 이렇게 양쪽 두 개를 다 꽂고 통화할 때는 양쪽이 다 이렇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쪽이 다 마이크가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험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립니다. 단점은 뭐냐, 이 마이크가 향하는 이쪽 부분에서 뭔가 소음이 발생하면 통화에 좀 차질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럴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냥 잡소리들이었고, 사실은 이제 내 입이 위치해 있는 이쪽 방향 안에서 다 발생하는 소리들을 잘 수음을 해줍니다. 통화 음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전화를 받을 때보다 약간 먹먹한 느낌이고요. 약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말의 전달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요 정도 사용감이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편리성에 있어서의 그런 점들은 지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어폰의 바디에 보면 아무런 버튼도 없어요. 뭐 터치 단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버튼이 없는 그냥 온전한 이어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어폰은 진동을 감지합니다. 진동을 감지하는 건지 뭐 아니면은 뭐 여기 있는 구멍을 막았다 뗐다 하는 걸 감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외부적인 어떤 특정 자극을 감지를 해서 통화를 해주거나 시리를 호출하거나 하는 등의 액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핸드폰이 멀리 있고 소리를 줄이고 싶다 했을 때는 시리를 호출해서 소리를 좀 줄여줘, 소리를 높여줘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다만 볼륨이란 말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볼륨이란 말은 인식을 못하고요. 소리 혹은 뭐 음량 뭐 이런 걸로 인식을 해서 음량을 높여줘, 음량을 낮춰줘 이러면은 그걸 호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앱을 실행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시리가 해주죠.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액션들을 시리가 100% 다 캐치하지 못하는 점은 좀 불편한 점이긴 합니다. 뭐 여튼지 간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굳이 뭐 버튼이 있네 없네 하는 거 가지고서 뭐 시비 걸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 더 불편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냥 버튼이 있는 이어폰을 쓸 때 100%의 편리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한 80% 정도 수준입니다. 뭐 어쨌든 내 휴대폰은 내 손에 있고 음량 줄이고 싶으면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요거만 갖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리 불러서 줄여줘 올려줘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면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마치 귀에서 귀지가 흘러나오다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불편한 점이 또 있었어요.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사람들 눈에 안 띄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눈에 안 띕니다. 잘 흰색이기 때문에 귀에 꽂혀 있긴 하구나라고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어폰을 듣고 있구나라고 인지하기에는 너무 작은 크기입니다. 처음 본 사람들이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혼자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고 있으면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 미쳤나보다, 왜 허공에다 대고 혼자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저는 분명히 이렇게 통화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는 점은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에서 요거를 떼면 바로 음악이 멈춥니다. 여기 음악을 떼면 바로 멈추고요. 그리고 뭐 요걸로 녹음을 하거나, 녹음이라기보다 통화를 하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이 이어폰을 건드려도 그 진동음이나 어떤 파차름 같은 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그런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만 건드려도 그거에 대한 진동이 감지가 돼서 그게 음파 형태로 변환돼서 녹음이 되거나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마련인데, 이건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진동 차폐나 주변 소음 차폐 기능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용해본 결과로는 여러모로 좋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귀에서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코난 오브라이언 쇼에서 이 에어팟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깠죠. 막 흔들어요. 막 흔들어. 제가 운전 중이기 때문에 격렬하게 흔들지 못하지만 막 흔듭니다. 그래도 안 빠져요. 이어팟을 끼고서, 선이 있는 유선 이어팟을 끼고서 조깅을 하거나 달릴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이 끈에 거치적거려서 이어폰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좀 제일 짜증이 났었는데, 사실 이거는 거칠 게 없습니다. 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뛴다 그래도 어떤 물리적인 외력에 의해서 이게 빠지거나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겨울의 경우 패딩이 높아서 쓸리다가, 혹은 목도리를 해서 목도리에 쓸려서 빠지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변 외력이 없다면 명백히 빠지진 않습니다. 정말로 빠지진 않고요. 보통은 이제 달리기 선수가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이걸 착용을 해봤을 때도 빠지지 않는다 라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가장 격렬한 행동이 달리기입니다. 달리기고 운동인데, 그런 운동과 달리기 종목의 운동을 하면서도 이게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귀에 안정적으로 착 달라붙어 있다. 그리고 또 떨어지는 이슈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최영만 씨나 거인으로 소문난 사람들의 귀에는 안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분실 우려도 제가 케이스만 잘 갖고 다니면 분실 우려는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어폰 쪽에 보면은 적외선 센서가 앞면과 뒷면에 동시에 달려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에 동시에 달려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귀에 쏙 들어가면서 앞면 부분에 있는 적외선 센서, 그리고 반대쪽 편에 있는 적외선 센서가 이렇게 딱 가려지면서 얘가 사람이 이걸 귀에 찼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귀에서 바로 이제 소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주머니에 넣었을 때 조금 애매해집니다. 주머니에 넣게 되면 양쪽 다 차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귀에 꽂았다고 얘가 잘못 인식을 해서 이 인풋 아웃풋이 이쪽 이어폰으로 전환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냥 귀에 꽂고 있을 때 귀에 꽂고 있고, 안 쓸 때는 케이스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가지 오작동이 발생할 확률이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 부분은. 사실 이제 편리성은 있습니다. 귀에 꽂았다가 빼면은 멈추고, 귀에 다시 꽂으면 플레이 되고, 플러그 앤 플레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옛날에 모니터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굉장히 좋습니다. 편리하고 좋아요. 삶의 편리성이 한 기존의 어떤 이어팟보다 1.5배 정도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충전을 해야 되고 가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기존에 쓰던 LG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모비프렌에서 나온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보다 사실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편의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단점이 그 편의 기능을 상쇄하진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편의 기능이 더 좋다는 얘기죠. 단점 정도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 가격은 감수하기 좀 어렵습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지금 재정난이 좀 있습니다. 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이 그 에어팟 이름이 좀 자꾸 입에 안 붙는데, 이 에어팟의 그 편의성은 만약에 가격 경쟁력만 확실하다면, 가격 경쟁력만 받쳐준다면 사실 밀리언셀러까지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한 10만원 내외만 됐어도 굉장히 잘 팔려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은 뭐 나이스합니다. 좋아요. 제 별점은요, 총 별 5개 중에 4.5점 줍니다. 별 반개가 빠지는 것은 기타 여러가지 단점과 더불어서 가격 면이 조금 단점이고요. 국내 물량이 많이 풀리지 않았다라는 점과 뭐 여러가지 좀 아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직접 살려면은 본국에서, 걔네들 본사에서 이거를 따와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직접 배송해줘야 된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좀 짜증이 나긴 하지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지금 다른 이어폰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에어팟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음질이 굉장히 좋았다고 호평을 합니다. 아내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러지, 앉아서 하는 사무직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에어팟이 굉장히 편리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내 직업 특성상 갤럭시를 써야 되는, 안드로이드를 써야 되는 그 특성이 있어서 아이폰으로 바꿀 순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고 좀 경제적 여력이 좋아진다면 아내에게도 하나 사주고 싶은 그런 블루투스 이어폰이네요. 지금 아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종은 뭐라 그러죠, 어디 회사에서 나온 보이저 5280이라는 버전의 그 이어폰인데, 모양이 좀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귀의 거리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귀의 거리 부분에 배터리가 크게 들어갑니다. 물론 사용시간을 늘리기 위한 점이라는 건 알겠지만 굉장히 커요. 심각하게 큽니다. 그래서 조금 거슬리기도 하고요. 다만 뭐 여러가지 기능적인 측면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마이크도 뭐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 여러가지 마이크로 주변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라던가 여러가지가 들어간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비포밍 마이크이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서로의 특장점이 있죠. 사실 이제 아내가 평가하기로는 에어팟이 최고다 라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어팟 2주 사용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은 휴대폰에서 바로 유튜브로 업로드가 가능하다면 업로드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집에 가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점검이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는 필수!